네,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통계 자료를 봤어요. 부동산 종합 정보로 유명한 부동산 114에서 조사한 소비자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순위 자료예요. 네, 그렇습니다. 커피는 맥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부동산은 입지라는 말도 이제 하나의 정설로 통하는데요. 요즘엔 입지를 브랜드가 이겨버릴 만큼 아파트 브랜드의 중요도가 상승하고 있어요. 실제로 요즘엔 지하철 3분 거리 듣보잡 건설사와 지하철 10분 거리 1군 브랜드 아파트 중에 어떤 걸 택할래?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이 꽤 비등비등하게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꽤 고민할 것 같네요. 뭐 어쨌든 대표적인 1군 브랜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이, 레미안, 더샵, 롯데캐슬, 이 편한 세상 등이 있죠. 1군 브랜드는 고급화된 마감과 깔끔한 서비스, 그리고 간지나는 네이밍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물론 1군 브랜드들이 진리는 아니에요. 때로는 명성이나 가격에 비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샵이니 롯데캐슬이니 불편한 세상이니 하면서 욕을 처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1군 브랜드 아파트를 부러워한다는 것이고 1군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은근히 이것을 알게 모르게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집값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오늘은 부동산 114 통계 자료의 브랜드들에 대해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재미로 그리고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이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혹시 보충하거나 첨언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키 백과사전처럼요. 장금이,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누님이 광고 모델을 하면서 고급 브랜드로 자리 잡은 자이예요. 특히 이영애 누나는 남들에겐 꿈이지만 자이에겐 생활이에요 라는 찰진 멘트가 묻 어머니들과 여성분들의 심금을 울렸고 결국 대박을 친 아파트예요. 반포자이, 해운대자이처럼 주로 땡땡자이로 네이밍을 하는데 이 땡땡자이라는 단어가 아주 그냥 입에 찰떡처럼 달라붙고 간지가 철철 흘러내려요. 자이는 주로 사업지, 다시 말해서 입지 선정에 꽤 신경을 쓰는 단지 같아요. 주로 비싼 곳 그리고 입지가 탁월한 곳에서 사업을 해서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로 자리매김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자이라고 하면 고급 아파트라고 떠올리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포지셔닝이 아주 잘 된 케이스죠. 저는 사실 부산 사람들의 자이 사랑이 유별난 줄 알았는데 브랜드 선호도 1위를 차지할 만큼 전국적으로 자이 브랜드 파워가 강력하네요. 올레, 아름다울 미, 편안할 안. 특이하게 한자로 된 브랜드 네임이지만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레, 미, 안 정도는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과거 국건이 브랜드 선호도 1위를 지켰지만 최근에 자이에게 1위 자리를 내어줬네요. 아마도 삼성물산이 국내 주택 사업을 하니 많이 하면서 수주를 뜸하게 했던 탓 같기도 해요. 아무튼 레미안 역시 탁 들으면 오 할 만큼 브랜드 이미지가 톱 클래스예요. 뭐 현재 2위이긴 하지만 자이와 별 차이 없이 투톱 체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호날두와 메시, 벤츠와 BMW, 두 개의 심장, 두 개의 태양,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이가 입지 선정에 주력했다면 레미안은 그 자체의 상품성에 집중하는 아파트 같아요. 일단 레미안은 주로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를 수주하면서 단지 조경에 꽤 많은 신경을 써요. 레미안이라고 딱 하면 공원 같은 단지 조경이 예쁘게 잘 조성된 대단지 아파트가 떠오르는 게 그 때문이겠죠. 그리고 레미안은 삼성그룹 소속이라서 그런지 최근에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IoT 특화에 꽤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얼굴 인식해서 현관문을 열고 미세먼지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공기 정화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이런 것들 말이죠. 근데 이런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집을 짓는 반면에 구조나 자재는 지멋대로라고 까이는 곳이기도 해요. 한 가지 예로 최근에 부산에서 대단지 레미안 분양을 연달아 하고 있는데 구조는 보고 있으면 정말 한숨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물론 재개발 사업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망스러운 건 사실이죠.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IoT 이 부분은 이제 막 시작하는 굉장히 초기 단계 산업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괴물 같은 시스템으로 주택 문화를 선도하게 될지 기대가 돼요. 그리고 당연히 IoT를 선도하는 브랜드는 레미안이 될 거고요. 롯데라는 브랜드에서 알 수 있듯이 롯데캐슬은 수도권보다는 부산이나 경남권에서 더 강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느꼈던 롯데캐슬은 뭔가 엄청 고급스러워지고 싶고 1등이 되고 싶어서 막 엄청 최선을 다하고 화려하게 꾸미지만 뭔가 투머치하고 고급스럽지 못하고 난잡하게 느껴지는 그런 브랜드였어요. 문주만 봐도 그렇죠. 캐슬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서인지 성, 왕국을 표방하는 문주 스타일과 중세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저 독수리 모양의 로고는 나는 엄청 고급이야, 나는 중후한 멋이 있어 라고 외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심플하지 못하고 뭔가 좀 과하고 투머치한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뭐 부영의 원앙만큼은 아니지만 독수리도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특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 문주는 처음에는 멋지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수년이 지나면 좀 촌스럽다고 평가받는 날이 올 것 같긴 해요. 근데 2년 전인가요? 롯데캐슬이 로고와 글씨체를 변경하고 BI 자체를 완전히 바꿨어요.
차마 독수리 로고는 버리지는 못했지만 훨씬 심플해지고 트렌디해졌음을 다들 동의하실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최근에 롯데캐슬을 보면 롯데캐슬 역시 대단지 그리고 단지 조경에 많은 정성을 쏟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백화점이나 마트 등을 가진 전통적인 유통업 강자답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상복합의 경우 롯데 브랜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업시설과의 시너지를 잘 끌어올리는 브랜드 같아요. 모든 브랜드를 다 이야기해보려고 하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1위부터 3위까지의 브랜드를 한번 살펴보았네요. 장단점을 적당히 얘기해봤는데 태박이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깠다고 해서 노여워하지는 마세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이미 1군 브랜드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이 저는 부럽습니다. 저에게는 꿈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생활이잖아요.